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이군요. 이쪽 기사입니다. 서울 집값 급등 불은 뉴타운 해제 7년 이렇게 제목이 달랐네요. 박원순식 출구 전략 이게 부메랑으로 다뤄왔는데 바로 그 부메랑이 서울 집값 급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절반 넘게 해제했는데 5년간 아파트 공급이 20%나 줄어들면서 집값 급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친노동 정의당까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야당이 교통공사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정의당조차도 여기에 찬성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GM, 호주 GM의 비극을 닮아간다. 어떤 면에서 닮은 점이 있을까요? 호주 GM, 철수를 검토하다 12년간 정부에서 지원금 2조 받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정부가 추가 보조금 막자 공장 폐쇄 결정을 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도 일부 중에서 절반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한국 GM과 호주 GM이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운영비로 골프, 여행, 유치원 뺨치는 민간 요양원 비리다. 지금 유치원 비리 갖고 발칵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요양원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00곳이 넘는데 그중에서 94%가 급여비를 부당 청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요양보호사들 비리 전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 비율 처음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시세 10억당 세금 부담이요. 서울에서는 370여만 원이나 되는데 제주에서는 142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가격은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은 시세의 74%를 반영을 하는 반면 제주는 41%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좀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군요.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짚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위위원 나오셨고요.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기사를 키워드로 정리한 아침엔 톡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이 기가 막혀. 청와대 사칭 사기 이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판 키우는 야당,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잔혹살인 김성수다. 김성수 얼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놓고 왜 그래? 금리, 경제 문제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놓고 왜 그래? 이런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의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대북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약간 고민에 빠진 듯한 분위기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청와대, 한미 같은 길 가고 있다. 그리고요. 김정은, 연내 답방 여전히 가능하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한미가 같은 길 가고 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하다. 여기 내용 좀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한미 대북 제재 완화 갈등설 최근에 불거졌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이렇게 또 추가 설명했습니다. 가는 과정이 좀 달라도 방향 목표는 같다. 어제 청와대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또 내용이 있군요. 북미 정상회담 내년 연기 이런 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거 아니다. 그리고 설령 미뤄져도 남북 관련 일정은 예정대로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연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뭔가 설명을 했지만 역시 고민이 좀 묻어나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기 있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유독 NLL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정 않는 북한 평화수역 설정 기준이 군수령이다.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당시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북한 측이 NLL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요. 북한 최근까지 경비 개선 주장만. 그러니까 북한 쪽이 설정한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들 간에서는 NLL 부분이 인정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밑에 실제 군 내부에서는, 북한 군 내부에서는 경비 개선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LL 단판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대진 위원. 지금 두 가지 기사인데 미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 뭔가 연내에 뭔가를 마무리 짓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일정상 약간의 차질이 빚는 듯합니다. 뭐 미국의 정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좀 연기되는 듯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남북 간의 이제 프로세스도 조금 연기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죠. 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그 프로세스는 일정은 그대로 가는 거다.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간의 문제는 어쨌든 남북 간에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의 그 영향력도 필요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이 뭐 전체적인 그 진행에 있어서 뭐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그 어떤 남북 정상, 그 북미 정상회담이 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눈치 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영 전 의원.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비핵화 문제가 이제 매듭이 만만치 않게 흘러가는 상황인데 연내 그런 상황에서 연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을 할 경우 글쎄요. 정상 간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가 조금 모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나옵니다. 네, 지금 조대진 위원장께서 조바심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조대진 위원께서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이재용 전 의원은 지금 정부가 조바심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지금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돌아오셨는데 가서 유럽에서도 그 유럽 정상들로 하여금 지금 여러 가지 그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라든지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조바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외교 측면에서 보면 참사거든요. 게다가 지금 북미 간의 만남이 연말에서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북한과 미국이 어찌 보면은 물밑에서는 협상이 뭐 오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 스케줄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북한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준다는 그 100번 양보해서 한다면은 이 정부마저도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연내에 있어야 될 그 한미 비질랜트 그 훈련이었나요? 그렇죠. 공군 훈련입니다. 공군 훈련 그것마저도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얘기 발표 있거든요. 미국이 먼저
발표했고 우리는 좀 신중한 입장 이렇게 나왔었어요. 오히려 반대죠. 예. 사실은 미국이 찬성하고 한국이 반대할 것 같았는데 이건 예. 미국이 반대하고 한국은 예. 군에서는 또 찬성하고 예, 예. 청와대에서는 또 예. 반대한다. 그래서 예, 예. 국내에서도 지금 파열음이 있고 외교적으로도 파열이 예.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예. 이 디테일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발 조바심 갖지 말고 예. 천천히 차곡차곡 따질 거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대진 의원께서 일단 발언 기회를 추가로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뭐 이 조바심 문제를 가지고 완전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종철 대변인, 방금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 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상황이 북한과 미국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과연 그게 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아주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오기로 했으면 빨리 예. 왔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해 나가면서 결국에 북한 관련 이슈가 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거의 20%에서 30% 가까이까지 영향을 주는 걸로 뭐 얼마 전까지 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20에서 50%대로 30%까지. 쭉 빠졌다가 예. 남북 정상회담 한번 이렇게 하면서 20% 이상이 쭉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0%포인트 이상 그 영향을 바로 받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계속 분위기를 띄워가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악재 비슷한 사안들이 나왔는데 그게 유럽 순방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는 조금 성급하게 의욕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그 외교를 시도를 했는데 그대로 다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국내 여론에게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도 또 연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정은의 연내 답방 이 이슈를 다시 띄움으로 해가지고 북한 이슈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신장식 총장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지금 고민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화두를 제시를 했었는데 북한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 협상일 때 뭔가 좀 더 남한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좀 더 제시를 해라 이런 입장인 반면 미국에서는 약간 제동을 거뜬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껴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고민이 깊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남측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북과 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 딜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흥정 붙여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딜메이커는 한쪽에 가서는 당신이 요만큼 양보하면 저쪽에서 내가 이만큼 보장해 줄게. 또 한쪽에 가서는 당신이 요만큼 양보하면 내가 저쪽에 가서 확실히 요 정도는 보장해 줄게. 이 과정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뭐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디테일 중요하죠. 하지만 디테일은 흥정 과정에서 항상 주고받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죠. 이 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딜이 목표다. 남북미가 종전선언 함께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그 딜메이커가 양측을 오가면서 주도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약간의 보면 약간 마찰이 있는 듯한 양쪽에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과정상의 문제다. 그렇죠. 뭐 흥정 붙이다 보면 당연히 서로 주고받을 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연내 답방 답방 문제. 이건 이제 딜의 조건이 조금 달라진 거죠. 시간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미 정상회담 뒤로 이거를 미룰 이유는 없다. 와서 지난번 우리 평양에서 대통령께서 연설했던 걸 보면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비핵화라고 하는 얘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간접 합법을 한 거예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 직접 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정치적 효과라고 하는 것, 이 회담 과정에서 남북미 정상이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주는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뒤로 답방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 그 일정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직접 이런 합법을 얘기시네요. 한번 들어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평양에서는 간접 합법을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접 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조바심 문제로 지금 이재용 전 의원과 조대진 위원이 좀 다른 의견인데 이제 조대진 의원께 일단 발언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바심을 전혀 다른 견해로 접근을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말한 조바심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자라는 조바심이었는데 이재용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조금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너무 좀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조금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만 내리려고 이렇게 보이지 말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노력의 과정들을 좀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이 손잡게 짧게 발언 드리겠습니다. 조바심 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잘 안 될까 봐 조바심 내는 분들 계시고요. 혹시 너무 잘 될까 봐 조바심 내는 분들도 두 가지 계시지 갈래의 않나. 조바심이 있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의원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조바심하고 제 조바심하고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이 평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되길 바라는 조바심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조바심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틀어지는 게 너무 멀어지면은 간격이 커지고 거기에 감정이 유입되게 되면은 잘 될 일도 못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무슨 그 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딜이라는 건 하다 보면은 그 조율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틀릴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간격이 커지거나 감정이 개입돼서 다시 그 양측을 테이블에 데리고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딜이 파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조바심 갖지 말자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틀린 조바심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키워드가 조바심이 된 듯한 느낌인데 이종철 대변인도 그에 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국제 공조를 아주 튼튼하게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행보를 취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분 말씀이 뭐 다 일리가 있는 대목들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